5.18의 그 핵심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호남이 좀 깨어나라. 이런데 지금 목적을 두고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며칠 하신 거예요? 처음에도 40일, 두 번째도 40일, 세 번째도 40일. 견딜만 해요. 그런데 한 40일 지나면요, 위험해요. 한 43일부터는 장기가 이제 상한다 그러더라고. 40일 넘기진 않습니다. 딱 40일까지만 하고. 더불어민주당 그 인간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아닌 게 있습니까? 뭐 광복회 회장 지금 막 거짓말로 그 좌들 5.18 인간들 거의 98%가 새끼들이에요. 나 이거 열받아서 그냥 못하는데 저도 정말 인간 아닙니다. 그 사람들요. 51조 상생 일자리 만들었는데 김대중 거예요. 신안군 거기에 48조 5천억 퍼부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어땠어? 이러더라고. 딱 한마디라. 그게 어땠어? 그게 무슨 상생이에요. 상생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인데 이 호남 암적 존재가 51조 중에 50조를 혼자 먹잖아요. 그러고도 전혀 양심의 가치가 안 느낍니다. 그러는요, 어느새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뻔뻔해요. 정말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할지 몰라도 5.18 이게요, 대한민국 암적 존재예요. 암이라는 건요, 한자를 보면 입이 3개예요. 입구자가 3개예요. 그만큼 혼자 처먹는 겁니다. 지 혼자 막 무진정 먹는 거예요. 5.18들이 그렇게 설치니까 전부 다 무서워서 못해. 그래서 나는 이미 목숨 내놓은 사람이니까 아 좋다.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금식을 한다면 5.18을 위해서 한번 40일 화끈하게 한번 맡겨보자. 시작했어요. 이 정말 너무합니다. 이게 전라도 인간들 보세요. 가짜 민주유공자 전부 다 사형시켜야 돼요. 그 사형 딱 박여봤어요.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지만 그래서 남을 못 죽이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심정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저 아주 그냥 답답한 심정으로 금식하는 거니 얼굴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암세포는 그냥 없애야 되잖아요. 목사로서는 그들도 용서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용서가 안 나네. 그것이 내 진짜 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삼각산 통신 예. 초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위를 지금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뭔가요? 네,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진상규명회가 중립적으로 5.18에 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정리하라고 이제 2018년 3월 달이죠. 20대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정식으로 이 위원회가 이제 발족됐습니다. 법이 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네, 위원회가 구성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조사위원들이 여야 국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임명하도록 절차를 했습니다. 그럼 5.18 진상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네. 어떤 걸 관철시키시려고 지금 시위들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뭔 문제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서너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법에 보면은 제척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척사항. 이해 당사자가 심의할 경우에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5.18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를 위한 대리를 했다. 이런 분들은 참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제척사항입니다. 객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립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선 송선태 위원장 이분께서는 5.18 때 개헌법 위반으로 5년형을 1심에서 받아서 2심에서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공자로서 지정을 받았죠. 5.18 기념재단이라고 해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서 여기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네, 위원장이. 그래서 이건 법에 분명히 제척 대상인 분이 임명됐으니까 이게 법을 위반한 거다 보는 거죠.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경력만 봐도 분명히 그렇죠. 예. 5.18 진상규명법에서 최초로 북한군 개입도 포함해가지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거를 정리하여야 국민이 신뢰를 한다, 승복한다. 그래서 북한군 개입도 처음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 북한군 개입에서 제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지만원 박사라고 그럽니다. 그러시죠? 그분이 17년 이상 뭐 연구를 했고 저도 뭐 많은 연구관에서만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북한군이 왔다는 사람은 저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한다면 이걸 제척시켜는 안 되죠. 그런 제척됐다는 것은 바로 5.18의 법의 정신이 보면은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 조항에 위반되는 거죠. 위원장은 그러시고 총 구성 인원이 몇 명이신 거예요? 50명입니다. 50명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초청하도록 해서 40명이 전문가가 초청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명이 되죠. 교수 자문단이라고 20명이 있고 또 법률 자문단, 변호사들 그분들이 16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런 조직인데도 지금 국민들이 네. 5.18 광주 이 사태에 네. 뭐 사태라고 해야 될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야 될지 아직까지 이제 스스로 정립을 못하셨고 예 근데 그냥 뭐 쉽게 사태라고 한다면 네네. 이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정식으로 거론될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상당수가 북한군은 이 성스러운 운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성향의 분들이 많네요. 방향이. 직원은 50명이지만 위원 9분입니다. 예. 9분 중에서 6분이 호남 광주 출신이에요. 특정 지역 출신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5.18 단체의 의견을 반영 못하면 견디지 못할 겁니다. 의결 정족수는 5분입니다. 근데 6분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공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구조다. 그것도 위법 행위입니다. 5.18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내지 5천만 벌금을 받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 1월 5일부터 이제 시행 중인데 이런 대담을 하는데 이거 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긴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사 중인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이 법령에 문제가 있다. 큰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그 참고를 해서 법이 만들어져야지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조사위원회한테 이미 조사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 1월 달에 9분이 합동으로 5.18 묘지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중립을 가치로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서울현충원에 27분이 거기 모셨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가서 참배를 해야죠. 그 진압군으로 희생당하신 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조사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총 4년간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해야 될 진상규명위원 구성이 불공평하고 네네. 이제 그래서 그걸 개선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시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40일 금식을 네, 목사님께서 예.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우리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이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북한군이 여기 개입을 했을까? 북한군 개입 여부는 이제 현재 조사 사항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 뭐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봤을 경우에 남한 민족해방전선, 난민전 사건으로서 6.25 이후에 최대 간첩 사건이 왔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도시 게릴라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는 그런 이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간첩으로 죄를 졌던 사람이 이 5.18의 민주묘역에 지금 잠들어 있다. 연관성은 이제 지울 수 없는 거죠. 북한에서는 5월 18일 날 전국적으로 기념 행사를 합니다. 왜 전국적으로 기념 행사를 하겠습니까? 김일성이가 그런 얘기 했어요. 품 안 들이고 우리 목적을 발생했다. 품 안 들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했다. 이래서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가장 바라던 방법으로 우리끼리 이간질을 하는 이런 결과를 대한민국에 지금 불씨를 붙였기 때문에 이관계의 큰 덩어리를 그게 심리전에 있어서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위태한 그런 위기가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위기가 오면 바로 이런 비슷한 위기로 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광주 사태가 이제 막 끝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예비군 훈련을 가면 교관이 네. 미국에서 연락이 왔다. 광주를 담당하는 북계 군대가 없어졌다. 위에서 보니까 쟤들은 서울 침투 부대, 대전 침투 부대, 광주 침투 부대 이렇게 전담 부대를 두고 훈련들을 하는데 광주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가 없어졌다. 그런 정보가 왔다. 예비군 교육을 위해서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래요? 네, 그건 처음 듣는데. 예. 그러니까 관에서는 그 경보병 여단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육사 출신이시죠? 예. 예. 침투를 위해 가지고 이제 경보병 여단이 각 군단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경보병 여단을 대한민국 내에 어떤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가 본데. 그 부대들이 광주에 침투를 했을지 모르니까 빨리 광주를 포위를 해라. 도시 게릴라전이라는 게 토요 사태가 일어나면 거기 불순분자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선전 선동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방 전국에서 대구 폭동이라든가 4.3 제주 사건이라든가 저 여수 순천 그 군사 반란이라든가 그리고 6.25 나기 1년 전에 서울에서 벌어졌던 서울 불바다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김삼룡 이주화를 시켜서 박헌영이가 다이너마이트 6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라. 이제 그러다가 오제도 검사가 이주와 김삼룡을 체포함으로써 그게 무산이 되고 몇 달 뒤에 이제 6.25가 터졌는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아무리 철통같이 막는다 하더라도 쟤들은 얼마든지 들어오거든요.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고정 간첩을 심어놨고 우리가 군대에서 공격과 방어를 얘기할 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가 철통과 그 허점은 항상 생기는 겁니다. 몇 명의 특수 요원들이 들어와서 시민을 자기 편으로 군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군 옷을 입고 주민을 살상시켜가지고 증오심을 유발해가지고 지금도 좌파들이 대중 그 선동하는 방법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선전 다음에 선동 해서 대중을 똥으로 연결시키는 그렇죠. 예, 그거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국군이 애변 여자 뭐 배를 다 뭐 가슴을 했다 그때 굉장히 흉한 얘기들이 해방 전국에서 벌어졌던 폭동 그대로 경찰복을 입고 시민을 쏘게 하고 병원에서 다른 시신들을 꺼내다가 이렇게 많이 죽였다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유발된 게 대구 폭동인데 예. 대한민국 정부 들어와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부마 사태나 이런 때 뭐 사복 사태 있었습니다만은 무장은 안 했어요. 오로지 5.18 때 이제 무장을 한 겁니다. 5.18의 특징인데 그래서 5.18의 표면상으로 보는 것은 폭동이라고 정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폭동이 민주화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냐, 주도는 누가 한 것이냐, 그 주도가 광주 시민이 한 것이냐, 그걸 앞으로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5월 21일 날 24단 지휘 차량 14대가 피탈당했습니다. 거기 무전기 LMG 2대, 또 뭐 작업복 36벌, 우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의장 수단으로 썼어요. 작업복이라든지 우위, 판초기 같은 것이. 그거 입고 사람 죽이면 국군이 했다 이렇게 되는 그리고 거죠. 특히 무전기. 무전기 가지고 그 개헌군이 움직이는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 다 도청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휘 차량 가지고 아시아자동차로 직행했습니다. 멀지도 않아요. 한 2, 3km밖에 안 돼요. 트럭 370여 대. 야. 버스를 타고 아시아자동차에 한 300여 명이 와 있었어요. 그 인력하고 합해가지고 전남도 내 270여 개 무기고를 그 4시간 만에 탈취한 겁니다. 5,400여 정 그리고 TNT 8톤 트럭에 들어갈 수 있는 TNT. 그러면 5,400명이 이제 무장할 수 있는 무장을 하게 되니까 5,400명의 군대가 시민 군대가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연대 무장할 수 있는 무기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포위가 안 돼가지고 옆에 도시로 대전, 부산, 진주, 마산 이렇게 이게 확대가 되면 그래서 이걸 막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미 20일 날 저녁에 과격한 행동을 봤어요. 광주역을 21일 새벽까지 무력화됐는데 그 다음에 교도소 공격을 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이네요. 교도소에 그때 180명여 명의 사상범을 포함해서 2,700명이 복역 중이었습니다. 교도소 문이 다 열렸더라면 이거는 대한민국에 아마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특전사로 임무교대해가지고 철통방어를 했어요. 아, 방어가 됐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5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 상황 일지에는 6번, 어떤 데는 7번까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큰 살상이 생기겠다. 시민들이 무장했으니 무장에는 시민을 제압하려면 계엄군이 또 쏘는 수밖에 없죠. 총기를 그냥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엔 실탄이 없었습니다. 총기만 있었지. 20일 날 저녁부터 예각으로 철수시켰죠. 계엄군을. 광주 시내는 소위 시민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방구네요. 그렇죠. 네. 해방구가 됐습니다. 네. 20일 날 저녁에 도청이 4시 반경에 다 점령됐죠. 그런 상황은 아까 말씀대로 시민이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 행동 자체는 외부에서 사주를 받았냐 아니면 시민군 자체에서 기획한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걸 확인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될 위원회가 네. 지금 구성인력으로 볼 때 그런 걸 규명할 것 같지 않으니까 시위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 호남 광주의 특정 지역의 의원들이 9분 중에서 6분이나 되니 이게 과연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이 되겠느냐. 군경 전사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예. 그거는 피해자보다도 오히려 군경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사건도 조사위원이 6명 이상이 이 특정 지역 출신으로 된다면은 이거는 피해자 측이 수용할 수 없어 하면은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재척사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군이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무기고라도 털어서 무장을 해서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이래서 된 건지 아니면 진압군 측에서는 무기를 탈취해서 무장을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발표를 했다. 이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월 21일 집단 발표가 얼마나 긴 시간이냐 짧은 시간이냐, 저희들이 보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보는데 집단 발표가 순간적이라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기가 있어야 되겠어. 무기 총총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10시경에 이미 무기고가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총을 있어야 된다고 소리를 지른 것이 오후 2시경인데 오후 2시경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총을 탈취하고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군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총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무장하기 위한 명분이지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시민군이 무장을 하고서도 사용을 못하는 이게 게리라전입니다. 게리라전의 특징을 알아야됩니다. 자기가 총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을 사용하려면 자기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을 소지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됐을 때 특징을 전체가 충분히 무장을 하고 네. 작전이 짜여진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막 이제 차례로 무장이 되어 가는데 먼저 됐다고 쏴버리면 안 돼. 와야 되니까 예. 진열을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에는 섣불리 공격을 안 하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이 많이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발표했다라고 지금 5.18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안기부 자료에 이제 무장한 그 순서가 나옵니다. 이미 19일부터 무장을 품절했어요. 나주 지역의 무기고가 예비군 무기고가 19일 날 피탈된 게 나옵니다. 계엄군이 먼저 쏴가지고 자기도 할 수 없이 무장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역사에 한 불행한 사건을 공평히 진상을 규명해라. 한 분은 지금 40일 금식을 4차례씩이나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진상위원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러시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갈등이 가장 많은 이슈가 5.18 뉴스입니다. 그래서 5.18 뉴스를 치유해서 대한민국에 무슨 그런 지역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타파하려면 간곡히 좀 말씀드리면 5.18 단체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밝혀달라. 북한 개입 여부 포함해서 사실 있게 해달라. 용단을 내려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스스로 증언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분수령이 되는 것 같아요. 5.18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확히 풀려야지 진정한 하나가 되지 않느냐 호남도.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지금 양심적인 호남 세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호남으로부터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흔히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호남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분산돼서는 절대 안 된다. 남북 통일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자체부터 이런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은폐해가지고 분열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사실을 찾아야 분열이 말끔하게 씻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국민감사 청구를 해서 1차적인 감사에 착수돼 있습니다. 지금. 진상규명을 위해서 답변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검찰이 손을 대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남공화국이라는 망국적 분열 현상이 이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해소되고 네. 호남도 하나가 되어서 희망적인 대동단결. 대동단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평한 진상위원회 활동을 촉구하시느라고 참 그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활동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삼각산 통신에서 이렇게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저를 초청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재상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